네, 좋은 정보, 그리고 종목을 낮은 가격에서 예리하게 잡아서 높은 가격에서는 또 시원하게 보내주시는 분이죠.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정말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봐요. 결국에는 이렇게 2022년도에 마지막 방송을 위원님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만큼은 위원님 하고 싶으신 거 다 하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메이크업 할 때 네. 늘 보면 언제 방송 한번 하지? 늘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정말. 지금 마지막 방송인데 네, 한번 잘 금년도에서.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첫 번째로는 시장의 맥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맥점 키워드부터 저희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꼽아주신 맥점 키워드는요. 고금리 인플레에 따른 조정, 중소형주 로테이션 장세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뭐 오늘이 이제 마지막 거래일이잖아요. 진짜 어려웠던 22년도도 다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2년 증시를 한번 뭐 전반적으로 요약해 드리고 리뷰해 보고요. 그다음에 23년 증시 전망을 좀 매크로한 관점에서 한번 바라볼까 합니다. 말씀 그대로 올해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고금리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주 시장을 지배했다. 그 메인은 FOMC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그런 개별 종목 장세는 지속됐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금년을 다 마무리하니까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얼만큼 힘든 장이었고 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개괄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이게 이제 분기 차트입니다. 이제 4분기를 마무리하는데 그래도 음선 5개 다음에 제가 이제 4분기를 좀 양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희망의 불씨를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연봉을 보게 되면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2021년 이미 하반기부터 이 조정이 시작됐고 코스피 지수가 31% 빠졌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31% 빠지면 종목별로는 거의 반토막 이하로 떨어지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흐름이죠. 그다음에 이제 또 코스피도 보시게 되면은 대략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분기 차트도 보실게요. 그래도 음선 3개 다음에 이제 오늘이 참 관건인데요. 오늘 제발 좀 이렇게 낮게 출발해서 정강 후약돼서 이러한 도지 정도만 만들면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노란색 부분은 과매도를 알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구간에 와 있다. 이제 또 연봉을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지수가 35% 빠졌거든요. 참 힘든 장이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또 종목으로 와서는 그래도 괜찮았다. 왜냐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하반기 들어서 리튬 관련주 2차 전지에서 그다음에 컨텐츠 엔터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한번 두 종목 정도 제가 우리 컨텐츠에서 최근 거 좋았던 흐름을 가졌던 종목들이 바로 SAMG 엔터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상장 첫날 제가 좋은 정보의 아침 선물 보따리에서 이거 상당히 좋은 종목이다. 공모가 17,000원인데 저는 이거 뭐 개인적으로 한 3만 원 정도를 본다라고 해서 노란톡 그다음에 또 모닝표에서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장이 어려워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은 이게 지금 보면은 시장이 그래도 종목은 살아있다. 그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리오프닝 관련주면 뭐 섹터가 다양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화장품 관련주가 되죠. 보통 보시게 되면 이제는 뭐 중국 관련해서 이 청담 글로벌 같은 경우 징동닷컴의 1차 벤더이면서도 상당히 또 실적도 이제 받쳐주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뭐 호텔 신라를 비롯해서 뭐 카지노 그런 거 있는데 사실 뭐 여러 가지 여행도 있고 그래도 뭐 청담 글로벌 같은 것이 상당히 우리가 좀 저점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좋은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그렇게 차트를 만들어 주신 걸 보면 참 정말 정성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이 주식시장에 몇 년을 계셨어요. 정말 오래 계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뭐 이렇게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훤히 다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 상반기는 참 힘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도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데 내년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예, 근데 내년을 아까 제가 매크로하게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상반기는 인플레하고 금리가 피크아웃을 이룰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상반기까지는 뭐가 전개되냐면 우리가 이제 역실적 장세가 전개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종목들이 아까도 제가 종목들이 그래도 뭐 식물가를 경신하거나 시세가 좋게 내는 종목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어떤 섹터를 봐야 될 것이냐. 피크아웃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펀더멘털에 받쳐주고 그다음에 또 성장주가 갈 겁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종목보다도 이미 펀더멘털에 받쳐주면서 성장 가능성 이런 그런 종목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성장주하고 가치주는 약간 서로 이렇게 배치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시클리컬 경기 민감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이따 말씀드린 리세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도 이번에 좀 많이 내린 이번 그 지수 조정과 함께 많이 내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종목들은 눈여겨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하반기부터는 피봇이 될 겁니다. 피봇은 뭐냐면은 연준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일정 부분 좀 기간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리가 서서히 이제 인하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정책 변화가 바로 피봇인데 그러면서 증시가 호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어차피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우리가 조감해 봐야 되니까 그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플레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 CPI 이거거든요. 증가율, 소비자 물가죠. 그러면서 이것이 보게 되면 이미 고점을 찍고 6월달 서서히 지금 이제 헤드 앤 숄딩을 만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인플레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개인 이제 이것은 이제 결국은 퍼스널 컨숨션 이게 익스펜디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쌍고치면서 꺾이고 있는 흐름을 보여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둔화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 소비 지출도 꺾이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미국에서 염려하는 게 서비스 부분이 쉽게 누그러지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좀 아클레스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이제 실업률이 적정히 4에서 5% 정도 올라야 되는데 아직도 연준에서 봤을 때 만족할 만한 실업률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또 이제 자꾸 이제 금리가 올라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 이제 4.5%까지 올랐어요. 우리가 이걸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25%가 여기 나타나고 있는데 0.25%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진행됐어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진행되다가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이제 급격하게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디냐? 거의 이제 상승 기울기 각도가 줄어드는 구간. 그 쉽게 해서 금리 상승을 더 이상 공격적으로 못하는 그런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제 밤사이에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서 이게 아클레스이 되고 있죠. 근데 여기 이 우위를 더 강하게 치고 갈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준 금리에 앞서서 먼저 시장 금리가 좀 내렸거든요. 그럼 이것도 이제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크게 이제 아까 제가 피봇을 어떤 피크아웃을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2년도 보게 되면 사실 이게 미국이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실 필요 있는데 이제 남은 게 리세션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면 이게 0.84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0.4까지 좀 축소되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는 우리가 그 시장에서 서서히 이제 바닥을 치는 그런 구간에 왔다. 다만 그 기간은 조금 리드 타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은 이제 보게 되면은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주가가 하락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면서 역시실적 장세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러니까 1분기 최소한까지는 역실적 장세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주가 상승률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주가 하락이 가파를 때가 바로 역금융 장세예요. 또 반대로 주가 상승이 가장 가파르게 오를 때가 바로 금융 장세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팬데믹 이후에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또 금년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지수가 31%, 코스닥이 35% 내린 이유가 바로 역금융 장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년에서 역실적 장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주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선 반영됐기 때문에 주가 하락 속도는 서서히 둔화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사실 이제 이게 투자 전략은 역실적 장세부터는 매수라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개인투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손실도 많고 돈도 잃고 그래서 이거 이제 또 어렵거든요. 이제 이것은 제가 좀 차치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아까 제가 키포인트를 말씀드렸잖아요. 역실적 장세에서는 펀더멘털에 받쳐주면서 이미 낙폭이 이루어진 그런 성장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겠네요. 네, 펀더멘탈 그리고 낙폭 과대 성장주에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끝으로 해주셨고요. 오늘 연간 수익률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좀 긴장이 되는 게 이 연간 수익률이라고 하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이렇게 성적표를 공개하는 시간인 것 같은데 긴장을 괜히 했습니다. 4분기 그냥 상반기 종목일 뿐인데도 다 지금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죠. 피플바이오, 애니플러스 수익률 75%고요. 레이 38% 그리고 12월 8일 종목인데 사마알미늄까지 수익률이 39%대 뭐 신고가 아닌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을 정도로 다 지금 신고가 부근에 와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4분기에 중심축에 서서 이렇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점검 받아볼 종목이 있을까요? 뭐 소회를 말씀드리면 앵커님께서 좋은 종목만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린 종목도 있어요. 그럼요. 있는데 네. 글쎄 제가 이제 이게 방송 오기 전에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종목 비율이 전체가 10이라면 한 7대3 또는 8대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게 본 방송을 애청하시는 우리 머니투데이 애청자분께 뭐 도움이 됐다라면 그나마 보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장에서. 하여튼 뭐 금년 이제 마지막 방송인데 새해부터는 더욱 열심히 제 필명 그러니까 답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까 합니다. 자 이제 하나는 좀 에이스 해드릴까요? 사실 앵커님께서 뭐 과찬하셨지만 또 사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웬만한 종목들, 그러니까 바이오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않고 성장성이 없는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지금 뭐 가파르게 내리고 있는 걸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공시를 늘 띄우면서 그냥 그 공시 장사를 하는 그런 회사들. 직원 한 20-30명 놓고 신약 개발한다고 문의를 아주 근사하게 그리는 그런 회사들. 그거 다른 게 바로 피플바이오였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피플바이오는 이게 사실 이제 거의 100% 날 그런 종목인데 이 완전 바닥에서 이거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알츠하이퍼 치매 진단 키트를 만드는 혈액 한 방울로 저는 여기에 착안했거든요. 야, 이거 된다라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많이 또 내렸고 이때 말씀드린 그래서 바로 이제 상한가로 지켜는 바람에 수익률을 까먹었어요. 30%를 까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75%까지 수익이 났거든요. 어제도 장이 이렇게 급락장에서도 잠깐 보실까요? 어제도 이렇게 장대 양손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16,500원이 전고점인데 뭐 시간에서 올랐고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모습을 봐서 이거 쉽게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매수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바이오에서 1등주는 바로 피플바이오였다. 예, 그럼 뭐 여러분들 부인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다 역시 저점에 잡았던 거고 이제 좀 우리가 매크로하게 보면 1월 달에 바이오젠에 이제 그 임상 3상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FDA에서 그것만 승인나면 치매 치료가 되면 이거 한 단계 더 레벨업 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좀 롱텀으로 보면은 매물벽도 그렇고 한 2만 원까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사실 컨텐츠를 보셔야 된다라고 해서 컨텐츠 3인방이 제가 볼 때는 아까 SAMG 엔터, 그 다음에 또 애니플러스, 그 다음에 DNC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앱2를 볼 때는
웹소설, 그다음에 웹툰을 베이스로 해서 그다음에 그것이 뭐냐면 영상화돼요. 드라마라든가 OTT, 영화로 가고 그다음에 또 어디까지 그 어떤 밸류 체인이 이루어지냐면 그러니까 수익이 확장되냐면 게임이라든가 굿즈 여기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귀멸의 칼날이 있어요. 그것이 2천억을 벌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회사들이 탄생할 겁니다. 그것을 맨 처음에 그는 착안해서 NF플러스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두세 번 들고 나왔거든요. 야, 이거 너무 저평가됐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본금 40억짜리가 영업이익이 2배가 나오고 있고 PER이 그때 10배였거든요. 바로 황금 맥점이 이때 했고요. 하여튼 뭐 이것도 한 75% 정도 수익을 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것도 다다 여러분들 제가 이 노란톡에서 그냥 선물 보따리에 다 풀어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예, 그래서 노란톡에 나오면 좀 많이 와 주시면요. 제가 또 내년에 좋은 종목 많이 드릴게요. 근데 NF플러스가 또 지금 현재에서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고 있다. 이것도 신고가죠. 이게 바로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좀 최근에 좀 회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임플란트라든가 치과 그 의료 장비예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레이 결국 이것이 이제 상당히 뭐 중국 진출, 그 다음에 또 펀더멘털에 받쳐준다. 그래서 양양 패턴, 황금 백점 전략 5에서 해서 이것도 또 한 번 신고가죠. 이게 뭐냐면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타방송을 보니까 뭐 금년 마무리한다 해서 1월달, 2월달 그 테마, 소위 말해서 어떤 문의를 가지고 올라온 종목들 많이 수익률을 하던데 저는 비교적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RP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요즘 이제 감기약 같은 거 여러분 드시면 아시겠지만 그 캡슐이 들어가잖아요. 연질 캡슐. 이게 그런 RP바이오에서 나오는 거고 또 오메가3 같은 거 다 이런 것들도 유해사에서 한 50% 이렇게 연질 캡슐을 다 이렇게 마켓시어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 이것도 다 실적에 받쳐주죠. 그러니까 바이오에서도 아까 PFL 바이오로 말씀드렸고 이 RP바이오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지금 자본금 대비 이익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좋다. 이것도 한 37%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한번 오늘 관심을 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음선이 5개고 지금 다 7개고 다이버저스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는 매수해도 크게 리스크는 크지 않다. 이거 오늘 다시 한번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사마 알루미늄이 있거든요. 사마 알루미늄은 사실 제가 이제 이런 어떤 말씀 드리냐면 2차 전지에서 숨은 진주가 있답니다. 예,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무료 방송 그래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마 알루미늄이에요. 보통 우리가 알루미늄 하게 되면은 이거 뭐 알루미늄 뭐 원자재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재미있었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그 동양 알루미늄에서 지분을 33% 가지고 있고요. 이 알루미늄 박초 정밀에서 국내에서 탑픽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그 2차 전지 1위가 ACC예요. 거기에 납품이 되고 있고 또 스웨덴의 노스불트, 그다음 특히 국내에서는 LG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이번에 지난번에 잘 아시겠지만 도요타 상사, LG에너지 솔루션, 투자조합 이 세 군데에서 1,100억 이상을 제 3자 배정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미리 조금 다 어느 뭐 3자 배정까지 몰라도 이건 분명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투자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황금 맥점에서 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코스닥 지수가 3% 이상 빠질 때 이게 양양은 똑같이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노란톡에서 또 추천드려서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런 종목도 최근에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고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정도라면 제가 하여튼 뭐 4분기 때 그래도 한 40에서 70% 이상 거의 좋은 수익을 드리지 않았나. 하여튼 수익나신 분은 다시 한번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릴게요. 네, 물론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을 올려드린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예쁘게 장식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수익률 잘 난 종목 외에도 피플바이오처럼, RP바이오처럼 다시 볼 종목도 이렇게 올려드린 거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이 위클리 유망주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2022년도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두고두고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뭐 두고두고 또 기억하신다는 게 굉장히 부담 100배인데요.
그냥 가볍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내년에 이제 봐야 될 건 결국은 우리가 네옴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우크라 재건주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그 뭐 네옴시티는 그때 빈살만이 왔다 갔다가 이제 조금 잠시 수그러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네옴시티하고 우크라 이제 뭐 전쟁도 푸틴도 힘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을 봐야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 바로 덕신 하우징이 되겠습니다. 데크플레이트 생산 유리 업체고 예, 우크라 재건 관련주기도 하죠. 이미 삼성물산과 한 152억 예, 지금 데크플레이트 계약을 맺어서 지금 납품 중에 있습니다. 사우디 또 모듈러 사업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5조 3천억 이렇게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삼성물산에서 수주하는 게 유력하니까 그에 따라 당연히 수혜주가 되겠죠. 그리고 2019년 국제건축 전시회 참가 이력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3분기 창사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겁니다. 158억이고요. 아직 뭐 본격적으로 뭐 사우디 진출하지도 않고 그다음 우크라 재건도 아니는데 3분기 실적에 받쳐준다는 얘기죠. 그 증가율은 무려 558%나 됩니다. 차트를 보실까요? 상승 다음에 눌림에서 지금 이제 2분의 1 되돌림을 주고 정확히 61선을 찍고 있어요. 되돌리는 파동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주봉을 보아도 음선 다음에 서서히 터닝 포인트가 왔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시초가에서 1,900원 좀 가볍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표가 2,200원, 손절가 1,7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이번 첫 번째 종목으로는 덕신 하우징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고요. 바로 위클리 종목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지난번에 수도 한번 제가 들고 나와서 짭짤하게 아주 바닥에서 좋은 수익을 드렸는데 AS캠 또 한번 자리에 네. 왔다. 알겠습니다. 인빈테지 랩입니다. 낙폭 성장주고요. 장기 지속형 주사제 탈모 치료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공모가가 12,000원이었는데 회사에서 희망한 공모 밴드는 19,000원에서 26,000원입니다. 그럼 평균 한 뭐 23,000원 정도 본다 하더라도 이미 공모가가 12,000원이면 한 반값 정도에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023년 대웅제약과 임상 3상을 수행하는데 뭘 하냐면 그 우리 탈모 치료제 있잖아요. 주사로 하는 거. 한 달, 세 달짜리 장기 지속용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때 제가 들고 나온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거든요. 음선 7개 그러면서 한번 그때 준 상한까지 갔고 지금은 뭐냐면 양양은 패턴. 아까 우리 양양은 패턴 보셨죠? 거기다가 도지 3스타 나오고 있거든요. 다이버저스가 나오고 있다.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 다음 주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봉에서 만약에 오늘 뭐 미국 시장에서 조금 내린다 뭐 음선 5개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가격 메리트를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구간이 되고 긍정적인 오늘 또 한번 좋은 흐름도 기대할 수 있겠죠. 예, 시초가에서 10,0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11,500원, 공모가 12,000원이니까 한 근접하는 가격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손절가 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사실 오늘 방송 시간이 2022년도 한 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을 재단하기엔 좀 짧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위원님께서 8시 반부터 또 무료 공개 방송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예,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할 겁니다. 오늘 또 장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제가 또 좋은 종목도 많이 발굴해 놨거든요. 오늘 방송 주제는 희망의 저는 2023년으로 정했습니다. 내년에 토끼라고 그러잖아요. 토끼처럼 점프할 유망 종목 제가 준비했으니까 뭐 그냥 또 마지막에 포기하지 마시고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끼처럼 뛸 유망 종목 8시 반부터 무료 공개 방송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